논영이 친구 여러분 잠시만 시간을 내어 들어보시겠습니까? 혹시 매일 드시는 한 줌의 견과류가 다리에 힘이 빠지는 이유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며 작은 부주의에도 자주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그 견과류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몇몇 견과류가 관절과 근육, 심지어 신경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일부 견과류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예기치 않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견과류와 오히려 꾸준히 섭취해야 할 3가지 견과류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견과류들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건강한 다리와 심장, 그리고 선명한 기억력을 지켜주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안전한 견과류를 고르는 요령 하나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매일을 더욱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땅콩입니다. 땅콩은 가족 모임이나 다과상 에너지바 안에서도 자주 등장하며 가격이 저렴하고 먹기 쉬우며 심장에 좋다는 광고 문구로 익숙한 간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땅콩을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60세 이상에게는 조용한 건강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땅콩은 진짜 견과류가 아닙니다. 콩류에 속하며 땅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곰팡이에 오염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는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간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세포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해독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유해 물질이 몸 안에 천천히 축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땅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적정량에서는 필요한 영양소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오메가3와의 균형이 무너져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염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근육 섬유를 손상시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며 관절의 퇴행을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그 결과 관절 통증이나 움직임의 제약 균형 감각 저하로 인한 낙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땅콩에는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고령자가 자주 복용하는 항응고제 혈액을 묽게 하는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의 효과가 떨어져 혈전이 생기거나 반대로 출혈이 쉽게 멈추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부 분들은 땅콩보다는 땅콩버터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땅콩버터는 수소와 지방, 정제 설탕, 그리고 소금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첨가물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막고 기억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숟가락 하나의 땅콩버터가 당장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간과 관절을 넘어서 심장과 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휠체어 의존 장기 입원 또는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매일 땅콩을 드시고 계신다면 지금이 바로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 작지만 반복되는 습관이 내 몸에 유익한지 아니면 해가 되고 있는지를 조용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캐슈넛입니다. 땅콩이 간편한 간식이라면 캐슈넛은 부드러운 표면과 진한 풍미 말랑한 식감으로 고급 간식처럼 여겨집니다. 스낵이나 디저트 건강 선물로도 자주 등장하지만 관절 통증이나 골밀도 저하 혈액 순환이 좋지 않은 어르신에게는 그 속에 숨어 있는 위험 요소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문제는 캐슈넛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수산염입니다. 수산염은 장에서 칼슘과 결합해 뼈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고 대신 칼슘이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만듭니다. 이로 인해 뼈는 점점 약하고 속이 빈 상태가 되며 손목이나 엉덩이, 무릎처럼 체중을 지탱하는 부위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골절은 단순한 통증 그 이상이며 움직임의 제약이나 독립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캐슈넛의 혈당 지수입니다. 캐슈넛은 대부분의 다른 견과류보다 혈당 지수가 높아 섭취 후 혈당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많이 나타나는 당뇨병 또는 당뇨 전 단계 환자에게 이는 큰 위험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다리의 미세혈관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발에 궤양이 생기거나 상처 회복이 느려지고 심한 경우 조직 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산염은 콩팥에 쌓여 결석을 만들기도 합니다. 신장 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신장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탈수, 야간요, 배뇨 장애 같은 문제가 흔한데 여기에 결석이 더해지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이는 노령이 건강에 큰 부담이 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캐슈넛의 끈적하고 부드러운 식감은 치아가 약하거나 입이 마르거나 삼킴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기도에 걸릴 위험이 됩니다. 작은 조각이 기도로 넘어가면 질식이나 심한 기침, 심지어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맛있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음식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몸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음식 하나하나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 매력적인 캐슈넛일지라도 그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잣입니다. 잣은 작고 옅은 색을 띠며 요리의 고명으로 쓰이거나 페스토 소스 재료로 사용되는 고급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아한 외관 뒤에는 나이든 사람들의 기억력, 심장 기능, 식사 능력, 심지어 씹고 삼키는 과정에서의 안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용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입니다. 한국임상약학회와 유사한 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잣에는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는 뇌노화 균형 감각 상실, 낙상 위험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점은 잣의 크기와 표면 특성입니다. 작고 매끄러운 잣은 고령자에게 특히 질식 위험이 높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입이 마르거나 침 분비가 적고 턱 근육이 약한 경우 잣이 기도로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이나 급성 질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즉각적인 처치가 없을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잣은 영양보다는 위험성이 더 큰 식품으로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누적되는 영향은 신체 여러 기능에 서서히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작고 무해해 보이는 이 견과류 하나가 기억력, 심장, 건강, 소화기능, 일상, 안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긍정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견과류가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견과류는 조용한 보호자처럼 관절을 지켜주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며 세월이 흘러도 다리가 힘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첫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영향을 지닌 견과류를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아몬드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소박한 외형이지만 풍부한 영양 성분을 담고 있는 아몬드는
특히 60세 이상의 여성에게 꼭 필요한 식품으로 꼽힙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시기에 아몬드 100개는 260mg 이상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우유 한 컵과 맞먹는 양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우유처럼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하지 않아 고령자에게 더욱 적합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몬드는 칼슘이 뼈와 치아처럼 필요한 부위에 잘 전달되도록 돕는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함께 작용하면 뼈를 튼튼하게 하는 동시에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 두 가지 미네랄을 함께 섭취할 경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골밀도 개선 효과가 확연히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아몬드는 뼈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근육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아몬드 100개는 약 11W라는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도와주는 불포화 지방산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 통증이 줄고 손발의 혈류가 원활해지며 부종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몬드는 항산화 작용이 강한 비타민 E가 풍부하여 근육과 신경세포가 활성산소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비타민은 특히 기억력 향상과 뇌 노화 속도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아몬드의 얇은 갈색 껍질에는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의 탄력을 높여주는 플라보노이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질환이나 동맥경화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장점은 아몬드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섬유는 소화를 도와 변비를 완화해주며 체내에서 미네랄 흡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몬드는 수분을 레텐션시키고 혈당을 높이며 근육을 약화시키는 과자나 짠 스낵류 대신 섭취하기에 훌륭한 대안으로 자주 추천됩니다. 아몬드는 활용 방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매일 생아몬드를 10개에서 15개 정도 섭취하거나 아침 오트밀에 넣고 곱게 갈아 베이킹 재료로 쓰거나 통곡물 빵 위에 아몬드 버터를 발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무염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혈압이 오르거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연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처럼 이 경화류는 오랜 세월 동안 뇌 기억력, 집중력을 위한 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영양학적으로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 리놀렌산이 매우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호두 스미의 털개는 약 2.5개 알파 리놀렌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산은 신경세포막의 유연성을 높이고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세포 간 소통이 원활해야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 반사, 신경 균형 감각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호두에는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입니다. 이 성분은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해 직접 뇌 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영양과 노화 건강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는 단기 기억력 테스트 반응 속도 평가 판단 능력 측정에서 모두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호두는 뇌 건강뿐 아니라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 이유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개선하여 산소와 영양분이 근육까지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게는 이러한 기능이 근력 유지와 활동성,
그리고 저산소로 인한 근육 약화나 낙상 위험 감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두의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장점은 멜라토닌이라는 천연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저녁에 호두 몇 알을 섭취하면 깊고 안정된 잠을 유도해 줍니다. 이러한 숙면은 근육 회복과 정신 안정 에너지, 회복이 필수적인 시간으로 작용하며 다음 날의 집중력과 신체 회복력을 높이는 기초가 됩니다. 호두가 특별한 이유는 뇌와 기분에서부터 신체적 강인함에 이르기까지 안팎으로 우리를 돌보는 견과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영양 전문가 정수진 박사는 호두를 고령자의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핵심 식품 중 하나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활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3-4알 정도의 호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넣거나 채소 샐러드 위에 뿌려 먹고 통곡물 빵에 바를 수 있는 소스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호두의 고소한 맛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약하게 볶아향을 더해주면 한결 먹기 쉬워집니다. 여기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3세 은퇴한 엔지니어 김태수 씨는 과거에 지갑과 열쇠를 자주 잊고 그런 자신에게 답답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호두를 먹고 가볍게 산책을 시작한 이후로 정신이 또렷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손자와 함께 오후마다 수학 문제를 풀어줄 정도로 집중력도 되찾았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호두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기억력과 명료한 사고는 나이와 상관없이 유지할 수 있으며 다만 제대로 돌보는 노력이 필요할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건강을 향한 여정에서 또 하나의 반가운 견과류를 소개합니다. 이 견과류는 단순히 맛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장과 눈 그리고 손의 민첩함까지 도와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세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어떤 음식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힘이 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살짝 갈라진 껍질과 생기 있는 녹색 그리고 자주색이 어우러진 색감은 먹는 즐거움과 함께 심장, 시력, 신체, 조정 능력까지 향상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피스타치오 100개는 약 100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 미네랄은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더 뻣뻣해지고 나트륨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고혈압 위험이 높아집니다. 칼륨은 과도한 나트륨을 중화하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해주며 특히 다리와 같은 말초 부위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피스타치오는 심장 건강 외에도 눈을 위한 강력한 보호 작용을 합니다. 이 견과류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두 가지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망막의 중심인 황반 부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황반은 우리가 책을 읽고 얼굴을 알아보고 걸을 때 균형을 잡는데 필수적인 시각기관입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황반 변성이나 시력 저하의 위험이 커지며 특히 60세 이상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일 한 줌 정도의 피스타치오만으로도 흐릿함이나 시야에 탁해진 망막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스타치오는 손과 눈의 협응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껍질을 하나씩 까는 단순한 동작이 섭취량을 조절할 뿐 아니라 손 근육과 운동신경을 자극하는 가벼운 운동 효과를 줍니다. 이러한 자극은 반사신경과 정확도, 손의 민첩성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일상생활의 자립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피스타치오는 밝은 색감과 바삭한 식감으로 먹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식욕이 떨어지거나 쉽게 피로를 느끼는 어르신에게는 영양 공급과 동시에 기분 전환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피스타치오를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고령층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에너지 수준이 높고 정서 상태도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효과를 얻으려면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피스타치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30g, 개수로는 40-45알 정도입니다. 간식으로 섭취하거나 채소 샐러드에 뿌리거나 식후 과일과 함께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 모임에서 68세의 김복희 씨가 들려준 따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피스타치오의 색감이 예뻐서 먹기 시작했는데 2달 뒤 병원에서 혈압이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매일 아침 기운이 더 생겼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자신을 위한 작은 간식으로 피스타치오를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피스타치오는 단순히 심장과 눈을 돌보는 데 그치지 않고 하루의 기분까지 밝혀주는 식품입니다. 이처럼 작고 단순한 습관이야말로 삶의 가장 큰 가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건강을 돌보는 일은 결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한 줌의 올바른 견과류가 몸과 마음 모두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평범해 보이지만 60세 이후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6가지 견과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해야 할 3가지, 즉 땅콩, 캐슈넛, 잣은 작고 익숙한 식품이지만 소화 문제나 호르몬 불균형, 간과 신장 경력, 그리고 일상적인 신체 안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용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 매일 식단에 더해도 좋은 3가지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는 뼈와 근육뇌를 영양으로 채울 뿐 아니라 기분을 북돋우고 삶의 질을 부드럽고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식단 전체를 하루아침에 바꿔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시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아몬드 한 줌 잠들기 전 호두 3알 또는 오후 출출할 때 설탕이 든 간식 대신 피스타치오를 선택하는 것. 이러한 작고도 꾸준한 선택들이 쌓여 장기적인 건강의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걸음걸이를 안정시키고 노후에도 스스로의 삶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작은 견과류 몇 달이 정말 변화를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단 한 번의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반복되는 평범한 선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의 건강 관리는 요란하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식탁에 무엇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소소한 지식과 인내심이 건강을 지켜냅니다. 당신은 힘이 있고 또렷하며 독립적인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아침 산책을 함께 할 몸가족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정신, 그리고 하루하루 미소 지을 수 있는 가벼운 마음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함께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오늘 언급한 견과류 중 평소 드시고 계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경험이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언제나 소중히 여깁니다. 건강과 평안,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일상을 위한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